이슈 분석 와의 시간입니다. 시장의 중요한 이슈를 함께 정리해보면서 여러분만의 투자 전략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김세용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달러 약세와 원자재 가격 상승입니다. 잭슨홀 미팅 이후로 달러 약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특히나 공화당 정부에서 달러 약세를 용인하는 측면이 보여지고 있는데 달러 약세의 배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를 먼저 해보죠. 네, 우선 잭슨홀 미팅 이후로 이제 달러가 해외 선물에서 당일에 0.5% 하락했고 어제 같은 경우도 0.5% 하락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판단하는 거는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이 자산을 축소하는 모습들이 어느 정도 발언이 된다면 아마 달러 강세가 될 수도 있다라고 봤는데 이런 멘트는 없고요. 그리고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가 금융 규제에 완화를 하는 모습을 보일 거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반대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월 달에 연임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보다도 더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내년에 이제 지금 현재 보면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인 게리 콘 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에서 판단하기에는 월가 출신이고 그리고 또한 달러 약세를 좋아하는 그런 게리 콘 위원장이 된다면 아마도 지금보다는 더 저금리 기조가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달러 약세가 됐습니다. 이제 만약에 내년 2월 달에 이제 연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 제니 옐런 의장 같은 경우로 보게 된다면 2013년 10월 10일에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인사청문회를 했고요. 그렇게 본다면 아마도 게리 콘 위원장을 지명을 만약에 한다면 제가 볼 때는 10월 달 정도, 지금보다 한 달 조금 더 남았죠. 지명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지금 시장은 지금보다 더 많이 바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보게 된다면 온라인 도박 사이트 같은 경우도 보게 된다면 잭슨홀 미팅 이후로 게리 콘 위원장의 의장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28% 그리고 또 제니 옐런 의장이 연임할 가능성에 대해서 22% 정도 나왔기 때문에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게리 콘 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 투자자들이 달러 약세에 베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달러 약세가 이렇게 지속된다면 신흥국 시장으로 인해서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는데 그러면 향후 신흥국 시장에 있어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봐야 될 부분이 신흥국 시장에서 가장 큰 캐파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의 7월 차이신 종합 PMI 지수 같은 경우 보게 되면 51.9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서비스업 PMI 지수 같은 경우는 53.1을 기록했습니다. 50 이상일 때는 경기 확장 국면이고 50 이하일 때는 경기가 축소되는 국면에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본다면 중국의 경제 상황은 예상보다 견조하고 제조업이 회복되는 모습들이 보인다. 세계적으로 본다면 중국이 가장 많은 철강이나 구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계 경제 바로미터인 구리, 아연, 니켈 가격들이 지금 현재 상승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회복하고 있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구리 가격 같은 경우 보게 된다면 이제 차트상에서 보면 해외 선물에서 보면 카퍼 같은 경우는 올해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올해 최근 4개월 동안 20% 정도 상승을 했고, 트럼프 당선 이후로 40%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요. 이런 모습들이 보면 이제, 향후에 구리가 세계 경제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구리 가격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을 들썩이는 모습들이 보일 거고요. 그리고 또한 아연 가격 같은 경우, 아연 선물 같은 경우는 2007년 10월 이후로 10년 만에 톤당 3,100달러 정도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은 거의 한 해의 최고치거나 아니면 10년 만에 최고치인 이런 구리, 아연, 니켈 가격대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철강석 같은 경우는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가 한 78달러 정도 대이고요. 5월 달만 하더라도 50달러대였습니다. 거의 한 30-40%가 올랐고요. 2013년 정도 보면 철강석 가격 같은 경우는 140달러대였고요. 그리고 2014년 1분기 때는 120달러. 꾸준히 하락하다가 올 상반기에 50달러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바닥을 그리고 나서 상승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철강석 같은 경우도 철강석 가격이 상승을 하는 모습 때문에 이런 철강석을 수출하는 호주 달러 같은 경우 보게 되면 호주 달러는 지금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변동폭은 있지만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1달러당 0.8달러까지 올라가는 0.8달러까지 올라가게 되는 호주 달러 가치가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던 모습들이 7월 달의 모습이었고요. 지금 고점 대비 약간 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그 우상향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는 것은 철강석 가격이 상승하는 바닥을 그리고 상승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철강석 같은 경우는 호주가 수출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니켈이나 구리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나 그리고 칠레가 수출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들의 나라들의 통화 가치도 최근에 5% 정도 상승을 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니켈 같은 경우 보게 된다면 2017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톤당 11,0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공급 측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잠비아에서 하지만 전력 부족 문제로 생산이 약간 차질의 문제가 있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파업으로 인해서 이런 공급 측 사이드에 하지만 공급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다면 원자재 가격은 지금보다도 더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투자 전략을 좀 설계를 해보도록 하죠. 네, 우선은 제가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들은 그 인프라 같은 경우는 아주 긴 파동을 그립니다. 예를 들면은 지글라르 파동에 의하면 거의 8년에서 10년 동안 본다면 3년 동안 흔히 말하는 투자기 그리고 흔히 말하는 현금 창출기 그리고 이제 성숙기에 접어드는데 이 기간에서 보게 된다면 향후에 더 성장할 가능성은 인프라는 당장 대체하기 인프라나 아니면 원자재 같은 경우는 당장 대체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주 사이클이 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시장에서 변수가 그렇게 큰 게 없습니다. 시장의 가격들을 떨어뜨릴 수 있는 변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원자재 펀드나 아니면은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또 타이거 ETF처럼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ETF를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 아연 가격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주식으로는 고려아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최근에 들어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상승하는 모습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실적들을 보게 된다면 이런 매출액 같은 경우로 보면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런 실적이 바탕이 되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되는 이런 두 가지 요소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할 때는 지금의 주가보다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인 투자자는 주식을 그리고 조금 더 소극적인 투자자는 타이거 ETF 같은 경우를 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이제 좀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펀드를 통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이슈를 함께 좀 정리를 하면서 투자 전략을 만들어봤습니다. 오늘 주제는 달러 약세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슈 분석 Y 시간이었습니다. 김세용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